재영은 윤정이 어둠이 점점 짙어가는 거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가장 가까운 자리를 찾아 무너지듯 털썩 앉았다.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재영은 감정적인 위로를 먼저 건네는 타입은 아니었다. 하지만 윤정이 두 손을 신경질적으로 쥐어짜는 모습을 보니 의도치 않게 그녀의 마음을 일단 가라앉힐 수 있을 말부터 튀어나왔다. 그동안 어미젖을 먹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탈수와 영양 부족 문제가 보이는 것 같고 잠을 계속 자는 문제는 너무 어려서 잠을 많이 자는 시기가 겹치기도 한 거라고 보여져요. 어쨌든 고양이는 잠을 많이 자고 동물의 새끼는 더 많이 자게 마련이니까요. 일단 탈수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급선무고요. 사람이 먹는 우유는 먹이면 안 돼요. 설사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는데 탈수에 설사가 겹치면 설상가상인 거잖아요. 전용 분유로 주셔야 하고 2~3시간마다 수유하시면 됩니다.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2~3시간 그거 꼭 지켜야겠죠? 집에 사람이 없는데. 윤정은 다시금 초조해졌다. 집에 고양이를 둔다고 해도 자신이 없는 대부분의 시간에는 고양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 아, 사람이 혹시 1인 가구? 네. 고양이는 혼자 잘 지낸다던데 지금은 안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은 너무 취약한 상태니까요. 일단 영양 공급이 시급하거든요. 윤정은 손톱을 입으로 가져가 잘근잘근 씹었다. 힘들어도 어떻게든 해야만 했다. 제가 출근할 때 데리고 나오는 건 괜찮을까요? 크게 무리가 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니 산책이 필요 없고 새로운 공간이나 이동 중에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아주 컸지만 윤정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였다.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지만 고양이가 건강해지면 이동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윤정은 염려 어린 투에 재영의 말을 잠시 곱씹다가 물었다. 그럼 말씀하신 것만 제가 잘하면 건강하게 키울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처음이라 두려우시겠지만 보호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스스로를 격려하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수액 치료가 필요한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너무 어려서 수액을 천천히 주입시켜야 하거든요. 보호자님은 댁에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대로 집으로 가라고요? 윤정은 불현듯 의아한 기색을 하고는 들어섰을 때부터 어둡던 병원 내부와 불이 꺼져 있던 진료실을 한번 훑고 나서 물었다. 제가 이제야 물어서 죄송한데 아까 저 들어왔을 때 무슨 말씀 하시려던 거 아니었어요? 병원 진료 시간이 끝났는데 제가 온 건가요, 혹시? 윤정은 진료실에 걸린 시계를 보고는 지금이 밤 9시를 넘긴 시간이라는 걸 비로소 알아차릴 수 있었다. 여기 24시간 진료 병원은 아니죠? 아, 네. 재영은 뭔가 뜨끔한 마음이 보이는 얼굴을 붉혔다. 진료 시간을 확인도 하지 않고 밀고 들어온 건 윤정이었으니 엄밀히 뜨끔한 마음으로 민망함을 가져야 하는 건 윤정이었는데도 진료가 원래 7시까지긴 한데 어차피 제가 있었고 응급 상황은 언제든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하하. 윤정은 여전히 빨간 얼굴로 어색하게 웃음을 흘리는 재영을 올려다보면서 고맙다고 해야 할지 죄송하다고 해야 할지 헷갈렸다.
근데 지금 수액 치료를 하시는 거면 또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간단한 응급처치로 일단 상태가 좀 호전이 된다면 제가 데려가서 내일 다시 와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수유는 해볼게요. 아, 아니요, 아니요. 재영은 과장되게 두 손을 내저었다. 고양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상태고 고양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 서툴게 돌보다 보면 고양이가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제가 맞는 게 저도 마음이 편해서 그러는 거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네. 재영의 말이 그저 말뿐인 게 아니라는 게 느껴졌지만 윤정은 선뜻 돌아서지를 못했다. 아, 맞다. 진료비, 치료비 이런 거는 지금 결제를 할까요? 지금은 직원이 없어서 내일 오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영이 수납에 관해 전혀 모른다는 게 결제를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였으나 수납을 담당하는 직원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도 어쨌든 거짓은 아니었다. 제가 연락처를 적어두고 가야겠죠? 재영은 방문 접수를 받는 사람 역시 자신은 아니었으니 그것도 내일 와서 하라고 하려다 마음을 바꿨다. 재영은 윤정을 리셉션 데스크로 안내해서는 클립보드에 끼워진 접수증을 건넸다. 윤정은 재영을 보며 살짝 웃고는 그녀가 들어오기 전 재영이 앉아있던 자리에 앉아서 접수증에 빈칸을 채워나갔다. 보호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적어 넣어야 했고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칸에는 동물의 이름과 성별, 중성화 여부나 품종, 생년월일 등도 채워야만 했기에 윤정은 당혹감에 망설였다. 리셉션 데스크에 기대해 윤정을 힐끔거리던 재영이 그녀가 망설이는 이유를 눈치채고 목을 가다듬었다. 반려동물 정보 항목은 아는 것만 적으시면 됩니다. 윤정은 다시금 재영에게 웃어 보이고 채울 수 있는 부분만 서둘러 채워 넣은 후 일어나 재영에게 다가갔다. 윤정에게서 클립보드를 받아든 재영은 윤정의 인적사항을 훑었다. 이름 박윤정, 그리고 전화번호. 병원 진료가 몇 시에 시작되나요? 제가 그때 맞춰서 올게요. 진료는 9시에 시작되지만 그때 오지 마시고 오후에 오세요. 핑이가 그때쯤이면 상태가 좋아져서 보호자가 좀 서툴러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는 될 거예요. 어쩐지 말이 빠르기는 해도 나직하고 부드러운 재영의 목소리는 윤정의 불안한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진료 시간이 지난 병원에 무작정 뛰어들어 민폐를 끼쳤다는 불편함까지 가실 정도는 아니었다. 선생님 정말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요. 사실 진료 안 봐주셔도 제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휴, 아니에요. 진짜 저 괜찮습니다. 말로만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괜찮아서 괜찮다고 하는 거니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재영은 스스로 몸이 몹시 삐걱거리고 있다고 느끼며 또 한 번 손사래를 쳤다. 제가 가야 더 편하실 테니까 저 빨리 가볼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정말 죄송했어요. 윤정이 거듭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고 재영은 화답하는 과정이 다소 우스꽝스럽게 이어지다가 마침내 윤정이 문을 나섰다. 재영은 윤정이 어둠이 점점 짙어가는 거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가장 가까운 자리를 찾아 무너지듯 털썩 앉았다. 재영은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다. 샤워는커녕 옷이나 간신히 벗고는 정돈되지 않은 침대 이불 속으로 기어들기에 바빴다. 윤정의 고양이 핑이는 병원에서 편하게 잠들어 있었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예진에게는 메시지를 남겨둔 후였다.
갑자기 정체를 모르는 고양이가 있는 걸 보면 놀랄 수 있었으니 어쩔 수 없었지만 예진으로부터 한 소리 들을 것 같다는 예상은 그저 예상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간밤에 재영은 크게 당황했다. 그의 인생에서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경험이 어제가 처음은 아니었다. 고3 수능 시험지를 처음 받았을 때, 대학 면접관 앞에 막 자리를 잡았을 때, 수의사 국가시험을 치러야 했을 때 등 당연히 크게 긴장해야만 했던 순간이 재영에게도 당연히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게 사람, 특히 여자 때문이었던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 재영이 내향적인 성격이라 사람들은 그가 수줍음을 잘 탈 거라 믿었지만 재영이 수줍은 것처럼 보였다면 대부분의 경우 보는 이의 착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재영이 다른 사람을 보고 쭈뼛거리거나 멈칫한다면 그건 그가 부끄럽기 때문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떠오르는 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는 중이라고 보는 쪽이 맞았다.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이걸 정말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하지? 억지로 말을 참는 재영의 머릿속에서 분주히 떠도는 생각들은 대개가 그런 것들이었다. 근데 오늘은 너무 이상했어. 정말 잠을 못 자서 그런 건가? 너무 피곤해서? 재영은 베개에 얼굴을 묻으며 그르릉 하는 신음소리를 냈다. 그 여자가 나를 얼마나 얼빠진 놈으로 봤을까? 나 진짜 왜 그랬지?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괴로워하다가 윤정의 눈에 자기가 어떻게 보였을지를 걱정하며 재영은 점점 더 잠을 잊어갔다. 재영에게는 윤정에 관련된 그 모든 게 낯선 경험이었다. 그에게는 평생을 함께한 자기 자신, 최재영이라는 사람을 재탐색할 시간이 꼭 필요했다. 왜 윤정을 보고 갑자기 말문이 막혔는지, 어째서 그녀의 눈을 보고 말하는 게 불가능했는지, 수없이 하던 진료를 그토록 힘겹게 간신히 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재영은 그 모든 걸 파악하고 납득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끌어내야만 했다.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에서 재영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런 이유로 혹시 재영이 무던하다 못해 둔하게 보이기까지 한다면 그건 그가 그저 납득과 이해를 포기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아예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밀어두고 잊어버리는 게 재영 스스로 터득한 생존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게 되질 않았다. 윤정은 모르는 것 같았지만 윤정은 미용실 이름이 순호인 작업용 앞치마를 채 벗지도 못하고 재영의 병원으로 뛰어들었다. 재영은 윤정의 미용실 이름을 보고 자신이 윤정의 미용실을 늘 지나치며 출근한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상관인데 등신아. 재영은 자신이 납득과 이해를 넘어서서 이제는 윤정에 대한 온갖 것들을 다 궁금해하고 있다는 깨달음에 당혹스러웠다. 딸이 있다고 했지만 혼자 산다고 했으니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재영은 거칠게 머리를 여러 차례 흔들어 털고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끌어올려 덮었다. 다른 이의 사생활은 그가 가장 궁금해하지 않는 것들 중 하나였다. 수영과 사귈 때는 사귄 후 한 달이 되어서야 여동생이 하나 있는 수영의 형제 관계를 알았고 1년쯤 지나서야 수영의 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았다. 재영은 자신의 무심함에 서운함을 내비치는 수영의 태도에 자신은 그저 수영의 사생활을 존중할 뿐이라고 마음 편하게 해석했지만
크게 궁금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외면할 마음은 없었다. 수영을 만나는 데 있어 그녀의 사생활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으니 그 자신이 호기심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걸 크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근데 윤정은 뭐가 다른 걸까? 왜 재영은 처음 본 여자의 사생활이 이토록 궁금한 걸까? 혼자 산다면 결혼은? 남자친구는? 같은 것들만큼 사적인 것이 없는데 재영은 바로 그걸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중이었다. 아휴, 이 미친놈아. 재영이 몸을 반으로 접듯이 벌떡 일어나 머리를 헝클어뜨렸을 때 휴대폰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새벽에 대체 누가? 하며 재영이 침대 어딘가 널브러져 있던 휴대폰을 찾아 화면을 들여다 보았을 때 그는 기운차게 울리는 그 소리가 전화벨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7시로 맞춰놓은 재영의 기상 알람이었다. 재영은 새벽에 침대에 눕기는 했지만 잠 한숨 이루지 못하고 아침을 맞은 것이다. 편하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